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동학과 대순사상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한국 근대성의 기원을 꼭 서양에서만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사상, 특히 그 동학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꽤 활발하다는 거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동학 연구만 해도 뭐 1000편이 넘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와, 천편이요. 네, 특히 그 뭐랄까 동학 사상이 가진 현대 철학적인 면모 있잖아요. 생명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과정 철학 같은 거요. 이런 거랑 비교하는 연구가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들이 동학이랑 대순사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점들을 비교하는지 그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특히 두 사상이 한국의 그 자생적 근대성이라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동학 연구를 보면요. 크게 한 세 갈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동학농민혁명 같은 사회 운동사 연구. 네, 역사적인 사건 중심 연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로서의 어떤 사상사적 연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사유 방식 자체에 대한 철학적 탐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주로 볼 자료들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특히 동학이랑 대순사상을 비교하는 연구들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보니까 여러 학자분들 이름이 나오는데 정진홍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동학을 한국 종교사에서 그 신, 테오스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로 보셨고 네, 중요한 지적이죠. 또 김홍철 교수님은 이 두 사상이 금산사나 미륵신앙 같은 지리적, 사상적 배경을 공유한다. 이런 점도 짚으셨고요. 자료 읽다가 시인 김지아 선생님 분석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동학은 좀 정치적인 근대성, 그러니까 동세개벽, 세상을 움직여서 바꾸려는 거. 네, 동세개벽. 그리고 대순사상은 문화적인 근대성, 정세개벽, 좀 조용한 변화, 내면과 문화를 통한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딱 구분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지아 시인의 그 통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분은 두 사상 모두에서 어떤 그 혼돈 속의 질서랄까요? 카오스모스라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카오스무스요. 네. 이걸 또 생명사상이나 우주적 리듬을 뜻하는 율려 아니면 모순을 끌어안는다는 의미의 흰 그늘의 미학 같은 아주 동양적인 표현으로 풀어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서양 사상가들, 뭐 테이아르드 샤르댕이나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도 우리 사상의 고유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 바로 상관적 사유입니다. correlative thinking이라고 하죠. 상관적 사유요? 네. 세상을 이렇게 딱딱 분리된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유기적인 전체로 파악하는 방식이에요. 동양 사회의 좀 특징적인 면인데 관계 중심적인 사고군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그 해체라던가 관계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하고도 뭔가 통하는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관적 사유라는 게 서구의 그 분석적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거랑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보통 분석적 사고는 대상을 막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요소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한다면 이 상관적 사유는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나 맥락, 흐름, 이걸 더 중요하게 봐요. 아하. 네,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조화,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죠. 리미널리티라는 개념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경계, 문지방에 있는 상태 뭐 이런 뜻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문지방 상태. 김익도, 이영란 연구자 같은 분들은 이 개념을 동학 사상의 어떤 되어감, 그러니까 비커밍의 역동성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걸 또 동학의 핵심이라는 조화, 즉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우주의 원리랑 연결시켜서 우리식의 근대성을 설명하려는 시도로 보이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렇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과정과 생성에 주목하는 관점. 이게 동학의 신관을 해석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신에 대한 이해까지요? 그렇죠. 김경재, 김상일 연구자 같은 분들은 과정 철학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와서 동학의 신을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하는 그런 범죄 신론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어요. 범죄 신론이요? 네. 그러니까 신이 세상 밖에만 떡하니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그 자체와 완전히 동일한 것도 아닌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이제 대순사상 연구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고남식 연구자가 제시한 참동학이라는 개념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대순사상이 동학의 본래 정신을 계승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네, 그런 해석이 있죠. 그리고 이경원 연구자는 대순사상의 신관을 좀 더 궁극적 실제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선근 연구자의 분석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학의 기화와 대순사상의 덕화를 비교해요. 기화와 덕화요. 아, 좀 다른가 보네요. 네, 미묘하게 다릅니다. 단순히 기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기화를 넘어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실천, 그리고 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덕화를 강조하는 것이 대순사상의 중요한 특식이라고 짚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학에서는 도기장존 사불입이라고 해서 도의 기운이 오래 머물면 사악함이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기운을 강조한다면 대순 쪽에서는 진심견수 복선내,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 이렇게 마음과 덕을 더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확실히 뉘앙스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성근 연구자는 두 사상이 비슷한 점도 많지만 이런 맥락적인 차이를 잘 봐야 각 사상의 고유성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과거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요. 서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의 눈으로 근대라는 것을 사유하는 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아주 풍부한 우리의 지적 유산이잖아요. 동학과 대순사상이. 이걸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동학과 대순사상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자생적 근대성 문제, 그리고 상관적 사유나 리미널리티 같은 동양적 사유의 특징들, 또 두 사상 간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들을 살펴봤습니다. 범죄신론, 조화, 덕화 같은 개념들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냥 과거에 머무르는 사상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여전히 현재 우리의 삶이나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은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상관적 사유라던가 아니면 그 경계와 과정에 주목하는 리미널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좀 비선형적이고 관계적인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아주 복잡한 문제들, 위기들을 이해하고 또 해결하는데 혹시 뭔가 새로운 실마리,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